안녕하세요. 윤혜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그 마이크로소프트 이그나이트 2025죠.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장 큰 기술 서밋 중에 하나인 이그나이트 행사에서 최근에 업데이트된 내용 중에서 제 눈을 가장 주목시키게 만들었던 기술 두 가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고 싶은데 간략하진 않네요. 생각보다 이제 좀 많은 내용들이 이번에 업데이트가 됐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그 오빠도 엑셀에 이제 전진권 대표님과 함께 AI 에이전트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그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그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는데, 그 후속으로 그러면 이제 AI 에이전트 개인적으로는 뭐 우리가 챗GPT나 클로드나 이런 인공지능 서비스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 인공지능이 이제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곳, 바로 이제 기업이나 이제 조직 내부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큰 조직, 엔터프라이즈 조직이나 기존의 데이터가 굉장히 많았던 기관에서는 이런 인공지능 서비스, 특히 AI 에이전트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번 영상에서 한번 그 컨셉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요 화면을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최근에 이그나이트 행사에 대해서 잘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마이크로소프트 이그나이트 행사 같은 경우는 매년 한 이맘때쯤, 한 11월 정도에 미국에서 이제 개최가 되는데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1년 동안 준비한 앞으로 기술의 방향에 대해서 이게 업데이트하는, 그래서 공개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이그나이트가 이미 일정은 발표가 됐습니다. 2026년 같은 경우는 11월 17일에서 20일. 개인으로도 참여는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비용이 많이 비싸죠. 한 2,000불 정도. 입장료가 한 2,000불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환율 계산하게 되면 한 300만 원 정도. 항공료까지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뭐 숙박 굉장히 만만치 않은 비용이기는 하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캘리포니아 쪽 혹은 시애틀 쪽에서 여행을 내년에 뭐 미국 여행을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이그나이트랑 같이 엮어서 가시는 것도 추천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번 이그나이트 행사에서 정말 많은 기술들이 쏟아졌습니다. 많은 기술들이 쏟아졌는데 대부분의 그 세션들이 인공지능 AI 관련된 내용이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했던 올해 그 5월 달일 거예요. 그때 발표했던 워크 트렌드 인덱스, 그 세계 일자리의 변화에 대한 어, 리포트를 발간을 했었는데, 거기서 언급을 했던 주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프론티어 펌이죠. 프론티어 기업. 그리고 이런 인공지능 기반으로 조직 구조 그리고 업무 방식을 리딩하는 기업들은 이제 프론티어 기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핵심적으로 이제 일하게 되는 사람들을 에이전트 보스라고 이름을 네이밍을 했죠. 그래서 에이전트 보스로 업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컨셉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때는 많이 리포트에서 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그나이트 행사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여준 건 뭐냐면, 실제 기업 업무 환경 내에서 에이전트 보스로 어떻게 일할 수 있는지, 뭐 예를 들어서 문서 작성이나 워드나 이런 보고서 작성 같은 경우는 사람한테 일을 할당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에이전트에게 할당을 하고, 그리고 뭐 슬라이드 같은 경우 마찬가지, 그리고 회계 보고 같은 경우도 엑셀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보여줬고요. 그래서 정말 그 보고서대로 기업의 형태가 인공지능 기반의 에이전트 중심의 이런 프론티어 기업으로 빠르게 갈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행사 때 공개되었던 게 바로 어, 마이크로소프트 파운드리죠. 기존의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런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포털이 애저 AI 파운드리라고 하는 포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서비스명도 애저 AI 파운드리에서 마이크로소프트 파운드리로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에이전트들을 쉽게 만들 수 있는, 여기 보면 빌드 탭에 가게 되면 워크플로우라고 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드래그 앤 드롭 형태로 에이전트들을 만들 수 있는 이런 환경, 에이전트 빌더 같은 이런 환경이 워크플로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멀티 에이전트를 구현하기에 굉장히 최적화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모델 같은 경우는 모델에 이렇게 기본 모델, 파운데이션 모델, 그죠? 보면은 어떤 모델들이 추가가 됐냐? 가장 대표적인 게 클로드, 오프스 4.5 혹은 가장 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최상위 모델 클로드 소넷 4.5가 지금 들어와 있죠. 그래서 기존에는 오픈 AI 위주로 이 파운드리에서 제공을 많이 했는데, 물론 여기에는 그록도 있고 라마 모델도 있고 딥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MS의 파이 모델도 있는데, 최근에 클로드랑 협업을 하면서 클로드의 최신 모델들도 마이크로소프트 파운드리에 들어온 게 또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지금 이제 오늘 좀 많이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어, 데이터 관련된 것들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그나이트 행사에서 크게 그 주목을 시켰던 키워드가 세 개가 있어요. Work IQ, 그러니까 오피스 제품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뭐 아웃룩 이메일, 그리고 파워포인트, 그리고 워드, 이런 오피스 업무를 하는 그 데이터들을 정말 인사이트 있게 LLM과 함께 연결해 줄 수 있는 Work IQ 개념, 그리고 실제 서비스 형태로 구현이 됐고, 그리고 기업 환경에서는 사실 데이터들이 쏟아지는 게 뭐 단순히 그런 오피스 업무만 있는 건 아니죠. IoT와 같은 이런 사물 인터넷에서도 데이터가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공장에서 센서들도 굉장히 많이 데이터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그런 하나의 조직,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그 많은 수많은 데이터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셉, 이제 온톨로지 형태의 페이브릭 IQ라는 서비스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인공지능 서비스하고 또 우리가 기존의 기업이 갖고 있었던 굉장히 많은 사내 데이터들이 있죠. 사내 문서들. 그런 데이터들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는 게 바로 파운드리 IQ예요. 그래서 워크 IQ, 페이브릭 IQ, 파운드리 IQ, 이 세 가지가 맞물려서 기업이 이제는 정말 데이터 중심의, 맥락 중심의 의사결정, 업무 추진, 그리고 조직 구조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준 서밋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 데이터에서 통합 인텔리전스로의 이제 전환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패브릭 IQ 그리고 파운드리 IQ를 통해서 개인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엔터프라이즈 기업들도 데이터, 특히나 이제 AI 중심으로 조직을 바꿔간다. 결국은 MS가 워크 트렌드 인덱스에서 얘기했던 프론티어 기업으로 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I는 굉장히 똑똑해졌어요. 이제 박사급 수준으로 특정 영역의 문제는 굉장히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왔는데, 실제 기업 현장에서 이런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게 왜 주저가 되냐? 바로 기업 현장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활용이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거죠. 복잡하다.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실시간으로 이런 비즈니스에 대한 맥락을 이해하게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 예. 두 번째, 데이터가 굉장히 분산이 되어 있고, 분산된 데이터 대부분이 또 많은 부분이 비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이더라. 일반적으로 뭐 데이터베이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처럼 뭐 오라클이나 MS SQL 이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일반 뭐 워드 파일이나 혹은 일반 텍스트 파일 혹은 SNS 데이터, 이런 비정형 데이터로 저장이 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떤 맥락을 찾아내기가 쉽지는 않더라. 그리고 또 하나 뭐 이슈가 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데이터의 사일로겠죠. 각 부서마다 관리하는 서비스나 데이터베이스가 다 다르고, 그래서 이걸 통합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안하는 건 뭐냐? 기존의 그 회사 내 조직 내의 데이터는 패브릭 IQ를 통해서 통합을 하는 거예요.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를 다 하나로 통합을 해서 일종의 빅데이터 플랫폼이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패브릭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패브릭 안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는 되는 데이터들, 그리고 기존의 이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 그리고 SNS에서 올라오는 뭐 고객 후기, 이런 정보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패브릭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인사이트를 끄집어내야겠죠. 그게 바로 패브릭 IQ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운영 데이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 인사이트를 주는 거. 그래서 우리 지금 비즈니스 상태가 어떤지, 기업들이 사실은 의사결정을 할 때 실시간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뭐 내년 투자를 해당 분야에서 신규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될지 말지, 그죠? 경쟁사 대비 우리 제품의 경쟁력이 뭔지, 그리고 우리 기존의 제품과 또 어떤 서비스를 연결을 하게 되면 추가 매출을 발생할 수 있을지, 이런 예측을 해야 되죠. 그러려면 실시간 데이터들이 전사적으로 흩어져 있는 데이터들이 통합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온톨로지 형태의 데이터에 대한 인사이트를 주는 게 바로 패브릭 IQ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파운드리 IQ 같은 경우는 이제 지식 검색 엔진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날리지 베이스라고 보통 볼 수가 있고, 기존의 그 파운드리 IQ와 우리가 보통 회사 내에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인공지능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뭐냐면 레그라는 게 있습니다. 레그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또 아마 들어보셨겠죠. 레그,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이라고 해서 검색 증강 생성, 그죠? 그래서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그 맥락을 파악을 해서 우리에게 의미 있는 데이터들을 전달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수많은 문서 자료들, 이 문서 자료들을 우리가 인공지능, 특히나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과 같은 LLM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이걸 벡터화해서 숫자로 변환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거든요. 그 작업들을 해서 좀 더 이 답변의 근거가 뭔지 알려주는 게 바로 레그, 검색 증강 생성이었어요. 근데 기존의 레그 같은 경우에 한계점은 뭐냐면 실시간성이나 그 다음에 그 의도가 뭔지, 왜 이 사용자가 이런 프롬프트를 가지고 나한테 질문을 하는지 맥락 파악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차원 더 들어간 게 바로 이 파운드리 IQ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문서에 대해서 찾아주는 답변의 근거만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것까지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게 바로 파운드리 IQ다. 사실은 이 기반은 애저에 있는 애저 AI 서치 서비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패브릭 IQ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비즈니스 언어로 이제 번역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예제를 보면은 이제 비행기 얘기를 한번 들어놨는데, 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뭐 항공사에서 비행기를 가지고 운항을 하게 되면 데이터들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AI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글자가 좀 깨진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엔티티라고 하는 이제 비행기, 활주로, 고객 이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들이 있으면은 그 데이터에서 핵심 구문이 되는 게 뭔지를 분류하는 작업들이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데이터 우리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그런 핵심 키워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엔티티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엔티티와 엔티티들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을 리레이션십으로 이제 저장을 하는 것들도 필요하겠죠. 관계 설정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각각의 엔티티가 갖고 있는 이제 속성이라는 것 정보도 사실은 의미 부여를 해 주어야지만 거기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들을 뽑아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실제 이거 데이터를 가지고 뭘 할 건지 액션 이런 것들을 이제 저장을 하는 게 바로 우리가 온톨로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게 바로 MS에서는 패브릭 IQ를 통해서 전달이 된다,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파운드리 IQ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질문하는 프롬프트로 입력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정말 이 의도가 맞는지에 대한, 그래서 그 의도에 가장 최적의 답변을 주기 위한 어, 고민에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특정 기계에 뭐 알람이 떴습니다. 그래서 빨간불이 떴는데 이게 어떤 문제일 건지에 대한 근거, 매뉴얼을 보게 되면은 매뉴얼을 가지고 우리가 아까 보여드렸던 레그, 검색 증강 생성을 하게 되면 그거에 맞춰 가지고 빨간불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 전 단계 다른 디바이스와 뭐 건물의 상황 이런 것까지 종합을 해 보면 왜 그 빨간불이 들어왔을까? 알람이 들어왔을까? 건물의 온도가 갑자기 뭐 항온 항습기계 항온 항습기, 특히 뭐 냉난방 시설이 고장이 나서 그게 온도가 올라갔다. 이런 맥락까지 같이 전달을 해줘야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죠. 단순히 장비 온도가 올라가서 매뉴얼상에는 장비 온도가 올라가서 알람이 떴지만 실제 그 근거가 되는 거는 건물 전체에 냉방 시설이 고장이 났기 때문에 발생을 했다라는 게 사실 우리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단순히 장비의 온도를 낮추는 게 아니라 냉난방 시설 고장 난 것들을 수리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파운드리 IQ가 추구하는 어떤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이터들은 어디에서 오나? 앞서 기업 내부에 있었던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은 원레이크라고 하는 일종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위한 데이터 저장소예요. 그래서 원레이크에 저장이 되어 있고 사실 이건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 패브릭이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피스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죠. 그래서 뭐 워드나 엑셀, 이메일로 만들어진 데이터들은 MS 프로덕트 중에 쉐어포인트에 이제 저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또 실시간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러면 건물 자체가 온도가 왜 올라갔나? 예, 이런 것들은 또 기온 상승, 뭐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평년보다 기온이 몇 도 더 올라가서 갑자기 냉난방 시설이 고장이 났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시간성 데이터가 외부에서 와야겠죠. 그래서 이런 웹을 통해서 특히는 이제 빙 검색 엔진을 통해서 이 정보가 와 줘야겠죠. 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모아서 파운드리 IQ는 단순히 그냥 기존의 데이터를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이 이해하는 수준으로 전달해주고 이게 어떤 근거에서 어떤 자료에서 왔어요가 아니라 그 맥락에 해당하는 내용까지 전달을 해준다. 그래서 지능형 검색 프로세스가 바로 이 파운드리 IQ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파운드리 IQ를 쓰면 기존의 레그 대비 좋냐?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36%의 답변 정확도가 개선이 됐다라는 것들은 이제 연구 결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결과가 좋게 되면 당연히 뭐 비용이겠죠, 이게. 비용이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결과가 좋을 수 있는데 이걸 스스로 사람들이 조절할 수 있게끔 다양한 설정 값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니멈, 그 다음에 로, 아 미니멀, 로, 미디움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 품질하고 레이턴시랑 퀄리티를 조정을 해서 빨리 대답을 해도 되는 것들은 품질에 대한 수준을 좀 낮추거나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서 비용을 줄이면서 답변을 할 수 있게끔 내가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플랜도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져서 패브릭 IQ, 파운드리 IQ가 합쳐져서 결국은 이런 AI 에이전트의 뭐 이런 공항의 폭설 상황으로 해서 영향받는 항공편이 뭔지 이에 대한 우리 회사의 지연 처리 규정은 무엇인지 이런 질문에도 이제는 답변할 수 있는 플랫폼이 갖춰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AI 에이전트라고 얘기하면 독립적으로 실행이 되는 그냥 이런 챗GPT에다가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정보를 넣어서 뭐 GPTS 정도 수준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제 기업 형태에서는 그거보다 좀 더 몇 단계 더 고민을 하셔야겠죠. 물론 여기에 보안에 대한 거,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거, 다 컨텐츠 필터링에 대한 거 더 고민하셔야 돼요. 다 하셔야지만 실제
상용 서비스 수준으로 끌어올 수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전체에 대한 데이터 통합 그리고 인사이트도 단순히 그냥 챗GPT나 이런 챗봇 수준의 답변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답변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플랫폼 수준에서의 고민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지능형 에이전트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패브릭 IQ, 파운드리 IQ 같은 서비스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각각의 에이전트들을 묶어서 우리가 멀티 에이전트 형태로 만드는 것도 가능해졌다. 그래서 앞서 제일 첫 화면에 그 파운드리 포털에서 보여드렸던 워크플로우 디자인을 하게 되면 멀티 에이전트 형태를 쉽게 구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MS에서 통합 인텔리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원레이크 같은 모든 데이터, 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다 저장할 수 있는 원레이크 같은 플랫폼, 인적 스토리지가 필요한 거죠. 일단 데이터는 어딘가에 저장이 돼야 되니까. 그다음 여기에서 이제 페이브릭 IQ를 통해서 비즈니스에 대한 의미 그리고 실시간성을 제공해주고 거기에 외부 지식 그리고 검색 엔진과 같은 걸 통해서 우리가 지능형 검색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플랫폼들이 제공하는 것을 활용해서 똑똑한 AI 에이전트를 만들어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처음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마이크로소프트 이그나이트 2025 행사에서 제가 좀 관심 있게 봤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AI 에이전트라고 하면은 단순히 LLM 플러스 지식 정보 몇 개 아니다. 이제는 그죠? 기업 단위에서 했을 때는 더 폭넓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저도 지금 모 기업이랑 이 마이크로소프트 파운드리 과정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 강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론치가 되면 제가 유네식 TV 통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함께 공부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